저희가 예산안 제출된 이후 예산 분석실에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분석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대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이제 15분인 관계로 해서 주요한 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총량 부분에서는 총 수입 총 지출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관리 재정 수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세수 결손 등의 이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이제 33.8조 원 악화된 마이너스 92조 원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는 이제 마이너스 3.9%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준칙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3%로 이제 관리하는 범위를 이제 좀 벗어나는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처의 성장률하고 이제 정부의 성장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 GDP만에서는 정부는 2.4%로 내년도 성장률을 예측했고요. 저희 처에서는 이제 2%, 그다음에 명목 GDP는 이제 정부가 4.9%, 저희 처가 4.2%로 정부가 저희 처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채무 국제 비교를 보시면 그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IMF에서 이제 전망한 기준입니다.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제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측 IMF 예측치를 보면 이제 선진국은 이제 GDP 대비 112.3%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3.8%로 선진국의 이제 절반 수준을 이제 유지할 거로 이제 예측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지만 22년도에 보면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소폭 국가 채무가 이제 하락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만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하고 우리 처의 재정 전망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27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이제 총 수입하고 총 지출 수치 전망하고 이제 저희 처의 전망을 비교해 보시면 총 수입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금 더 낙관적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총 지출은 저희 처보다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 경우에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24년도 이제 마이너스 3.9%에서 25년도부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준칙안에 마이너스 3.0% 이내로 들어오는 25년은 마이너스 2.9%, 26년 마이너스 2.7% 이렇게 예상을 하는 반면에 저희 처 전망은 4년도에 이제 그 정부보다 더 관리 재정 수지가 악화될 거로 마이너스 4.3%로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25, 26년도도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 이내로 이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 관계상 이제 하단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의 재정 준칙안은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제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이제 유지하는 안인데 이 안에 이제 제일 큰 약점은 이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시에는 수입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은 더 이상 확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로 유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재정 준칙안의 어떤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 전망으로도 26년까지는 좀 마이너스 3%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확대도 마이너스 3%에 걸리기 때문에 확대를 이제 못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어떤 경기 안정화 기능 그런 부분이 제약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준칙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나 경기 침체 시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준칙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획보다는 이제 국가 채무를 좀 늘리되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초과 세수 부분 발생 시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국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보완이 돼서 정부의 재정 준칙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희 예분실의 어떤 총평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 성장률 기여도가 나옵니다. 민간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좋을 때는 이제 정부 부분이 좀 역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이 급속하게 위축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의 역할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너무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이제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2022년 말부터 민간 부분이 이제 많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 1분기, 2분기는 2003년 1분기는 이제 민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1분기에는 그래도 정부가 1%의 그 기여를 했는데 2, 4분기부터는 정부의 어떤 세수 결손에 따라서 재정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그 성장률에 대한 역할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분기에는 0.3%고요. 3분기는 이제 지금 표에는 없지만 0.1%로 정부의 어떤 재정에 대한 대응이 이제 좀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저희 총평은 좀 불효불급한 세출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투자나 그다음에 민간의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성장 기여도를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제일 예산안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분이 이제 R&D라고 보는데요. R&D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R&D 예산은 그 올해 이제 R&D 예산 대비 이제 5.2조 원이 감액한 25.9조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5.2조 원이 다 전부 순감은 아니고요. 한 23년 기준으로 1.6조 원이 이제 R&D에서 비R&D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R&D 감액은 전년 대비 3.6조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 보시면 그 R&D 수행 31개 부처가 있는데 복지부 등 3개 부처를 제외한 그 28개 대부분의 부처에서 R&D가 이제 감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기부가 한 9천억 원 감소가 됐고요. 산업부는 7,500억 원, 그다음에 방사청 중기부가 이제 4천억 원 중반대로 이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R&D의 그 추세를 보시면 왼쪽 표에 보시면 23년도 올해까지 이제 정부가 제출한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26년까지는 계속 완만한 증가세를 이렇게 보이는 계획을 했다가 24년도에 올해 제출하는 중기재정 계획에서 24년 그 R&D 예산이 이제 이렇게 보라색 표를 보시면 뚝 떨어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예산안의 R&D 예산안이 급격한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어떤 그 민간의 이제 예측 가능성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좀 저하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정부의 R&D 감소에 따라서 민간의 대응 그 투자도 감소할 거로 이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체 R&D 투자가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선 R&D의 어떤 비R&D 전환이 1.8조 원인데요. 그 대부분 이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데, 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혁신법하고 정부 기준에도 이제 R&D로 분류하는 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 R&D로 재분류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 종료에 따른 부분인데요. R&D 종료 사업 158개 중에서
그 계획에 따라 종료되는 142개를 제외한 16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제 조기에 종료가 됐는데, 이런 조기 종료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어떤 일관성 부족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투자한 매몰 비용에 이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D 전년 예산 대비 감액 비율별 분류를 보면 30% 이하가 이제 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50% 이상 크게 감액된 사업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 318개로 전체의 39.2%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액 사유입니다. 감액 사유인데, 감액 사유의 대부분은 81.7%는 기타 정책 여건 반영을 이유로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기타 사유로 반영된 것은 감액 사유가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R&D 감액이 어떤 그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불합리한 감액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계속 사업의 감액된 사업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1번에 이제 중장기 목표 달성 차질 및 기구축 장비 사장 우려가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챌린지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공개 경쟁들을 위해서 인프라가 이제 7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 그 대회 개최 비용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그 70억의 그 경진대 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이제 사장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이제 있고요. 2, 3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4번의 경우에 이제 그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R&D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법령에 의해서 수행해야 될 R&D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ICT 신기술 도입에 따른 필요한 기술 기준을 이제 재개정하는 R&D의 경우에는 이거를 90% 이상, 그다음에 전파 연구는 전체 예산을 승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수행을 해서 그 인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 R&D인데, 이런 부분이 감액으로 인해서 R&D의 어떤 공백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협력 R&D는 그 대부분 R&D가 감액된 것에 비해서 그 23년 대비 0.5조 원이 중간 이제 1.8조 원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R&D 경우에는 이제 1번을 보시면, 근데 몇몇 사업에서는 그 아직 협력 상대국이 미정이 됐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MOU가 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된 경우에는, 사실 국제 R&D는 이제 그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준비 기간이라든가 서로 이제 성과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 기일 소요라든가 구체적인 준비 현황을 봐서 예산의 어떤 집행 가능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학기계 출연년 기간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그 23년도 1.1조 원인데 그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출연 연구 기간이 이제 그 비정규직 인력으로서 이제 포닥이라든가 학생 연구원들을 많이 이제 그 통해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출연 연구 기관의 어떤 연구 생태계라든가 이공계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19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정부는 59.1조 원의 이제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동안 이제 외평 기금을 이제 여유 재원에 대해서 그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0조 원, 내년도에 한 43조 원 등의 이제 그 공자기금으로 이제 예수해서 외평기금의 재원, 원화 재원을 이제 좀 활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이제 미교부함으로써 재정 여력이 약한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제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보시면 그 세수 개선 영향으로 공자기금 여유 재원이 이제 부족해서 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는 공자기금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보험가입자들의 이제 자산이 있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을 이제 차입하는 등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경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예산 집행상에 이제 좀 혼선이나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ODA 부분은 좀 표를 보시면 외교통상 부분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거에 비해서 통일 부분은 이제 22.2% 감소했는데 지금의 어떤 대규모 세수 결손 현황하고 경제 여건을 봤을 때 ODA 부분의 높은 그 증가율에 대해서는 좀 국회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맺은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 둔화와 이제 경제 금리 상승으로 이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제 고려할 때 좀 재정의 어떤 책임성, 경기 대응 역할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부 지출의 이제 대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R&D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이제 국회에서 재부분하는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올해와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는 좀 정부의 국채가 규모가 이제 조금 계획보다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초과 세수 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제 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